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별로 금액 차이, 중복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긴급 재난지원금 그동안 대상을 어디까지 볼 거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지급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70%로 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로 정했는데요. 정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 1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 원을 합치면 이번 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 1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령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좀 지급 정책을 밝힌 다른 지자체와 중복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중복 지급까지 허용할 경우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중복 수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지자체와의 중복 지급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허용된다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3중으로 받는 사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인당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곳은 경기도 포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요. 포천에 거주하고 있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천시에서 주는 40만 원,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만 원이 1인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모두 합치면 7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첫 현금성 지원책이 나왔는데 지역별로 격차가 난다면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심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경우가 미국의 경우인데 좀 어떻습니까, 요즘? 네,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 이제 쉽게 말해 우리 돈 2,45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 이 부양책은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이 4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부 예산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 부양책에는 중소기업과 핵심 상업에 5천억 달러를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미국의 납세자에게는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 미국인들에게는 1,200달러씩 지원하는 방안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구제 그리고 해고자를 위한 실업 보험에도 각각 3천억 달러 안팎으로 지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으로부터 넘어오면 즉시 서명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읽힙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요. 독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 규모의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이 부양책은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 보증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정도면 독일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의 30% 이상이어서 독일의 부양책은 현재 세계에서 내놓은 경기 부양책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다음 달 경제대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목표를 56조 엔,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의 10% 상당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취약 가구에 20만 엔에서 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할 방안도 담겼습니다. 네. 싱가포르도 GDP 11%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거의 이제 현금성이랑 또 중소기업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방안이 좀 공통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의 그 부양책 규모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작은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그 내수 활성화 대책과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모두를 합치면 대략 132조 원대입니다. 예. 예. 미국의 독일의 싱가포르 이렇게 주요 국가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들을 내놓는다는 거는 결국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방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확진자 수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예. 전 세계 확진자는 72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틀 만에 10만 명이 늘어서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제 국가별로는 미국이 14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망자는 3만 3천여 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가 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중국, 이란, 미국, 프랑스 등에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하루 7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확진자는 현재까지 9,661명입니다. 네. 여전히 해외 유입과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이제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긴급 재난지원금 결정됐는데요. 민생, 경제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